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엔캠의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어제 오대리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한다. 오늘 상승했지 않느냐?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오늘 점상했다. 오대리 다 틀렸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오대리는 아직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엔캠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도 점상을 한 지금마저도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야만 했었던 건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정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누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대리가 딱 어제까지 어제도 엔캠에 뭔가 호재스럽지만 호재는 아니었던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결국은 원료 공급사의 호재였죠. 직접적으로 호재를 받는 거는 원료 공급사였고 국가로부터 50% 정도 투자금을 받는다. 앞으로 투자하는 R&D 영역에 대해서 투자금 50% 정도를 국가로부터 받는다라고 한다. 이런 호재가 있었고 원료 공급사의 호재가 있었고 엔캠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대리가 얘기했어요. 의미 없다. 다 필요 없다. 어차피 R&D 성과가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투자라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어차피 엔캠하고 조율을 해 나가야만 한다. 원가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적인 호재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일단 어제까지의 그 지점이 바닥 자체는 맞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엔캠의 직접적인 호재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호재 맞아요? 일단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명확한 호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오대리가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정말 큰 호재였어요. 호재가 나왔으면 깔끔하게 상승만 해주면 돼요. 깔끔하게 적색만 나와주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전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세력, 그 집단 수 자체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점상했어요. 인정합니다. 점상을 했지만 결국은 눌리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 주가, 종가가 더 내려와서 62,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다지 멀지 않은 선까지 결국은 내려왔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 저항선과 비슷한 선에 결국은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뚫고 올라가기 여전히 쉽지 않은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구간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일단 매도, 일단 고점의 매도, 그리고 매수는 신중하시게 여전히 신중하게 자리를 보셔야만 합니다. 매수를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래에 내려와 있을 때 최대한 지금 올려둔 지지선 그 부근대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엔캠은 상승세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려면은 오늘 같은 가격이 시초가 부근에서 뭔가 유지가 되는 흐름을 보여줬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지만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다. 신중론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지 못했죠. 결국은 밀려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신중하게 자리를 보고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즉 오늘 같은 날 정말 낚이기 쉬운 날이죠. 개인으로서는 낚이기 쉬운 날입니다. 오늘 부디 매도를 많이 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같은 날일수록 저점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 내일 당장 또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추가 하락을 해서 62,000원 선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셔야지 최대한 빠르게 깎아 나가실 수 있겠죠. 만약 오늘 매수를 하셨다. 자리를 한 64,000원에 잡아놨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보류해 두세요. 그리고 내일 마냥 내려간다.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저점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살짝 낮춰 두셔라. 그래야지만 상승의 자리가 왔을 때 다시 올라갈 때 그 지점에서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럼 당장 상승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오늘 이미 그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저항선 그어놨죠. 68,000원짜리를 노리시고 그 위에 장중 변동성 타고
하고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노려보실 수 있느냐? 7만 원을 노리시고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면서 자리를 확실하게 신중하게 골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리를 신중하게 골라가야 하느냐? 자, 오늘 분봉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호재와 함께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고 급락을 합니다. 급등 급락. 반복을 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죠? 돈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가격 형성을 해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급등 급락을 보여줬다. 호재에 반영이 되어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눌리고 있죠.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고가 6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최저가 64,000원대까지 밀렸어요. 지금 구간에서 오늘 하루만 해서 변동성이 크게 늘어나니까 차익 구간 차이가 4,000원씩 차이가 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대응을 할 때 시초가 대응을 많이 하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초가 때가 그나마 볼 수 있는 시간대이니까, 호가창을 그나마 볼 수 있는 시간대이니까 시초가 대응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때 물량이 많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죠. 근데 그게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위험했죠. 오늘 같은 날 엔캠이 회복하려나 보다 하고 매수를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최고점에 그냥 들어오시는 겁니다. 최고점에 들어오시고 이후에는 밀려가지고 최저가는 64,000원이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하실 때 자리 한번 잘못 보셔가지고 4,000원에 손실을 확정하고 들어오시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요. 어떤 분들은 자리를 잘 보셔서 4,000원에 차익을 미리 실현을 하고 들어오시는 자리인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델이가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진입을 하시면 될지, 어느 지점, 어느 기준가 그 아래 그 지점이 저점이기 때문에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 그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타이밍과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고점에 물리시지 않도록, 매수를 하실 때 고점에 물리시지 않도록 최대한 저점을 잡으셔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타이밍과 기준 그리고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은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그 타이밍 잡으셔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저점에 잡아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엔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방향을 잡고 움직일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의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인지 얘기를 드려볼 것이고, 오대리가 얼마의 목표가를 가지고 매매를 이어나갈지 그 전략을 잠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대리가 타이밍을 잡아드린다, 그 기준을 잡아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기준과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드릴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얘기를 드릴 것인데, 근거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댓글 한 줄씩 꼭 부탁드리고 이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리가 앞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대리가 이렇게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면은 잘 맞추죠. 예측을 잘 하는 편입니다. 오대리는 왜 이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두고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맞추기까지 하는 건지 그 근거를 지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건 숫자로 움직이지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아니라 호가창을 볼 때, 차트를 보고 일 때, 호가창이 반짝이고 있을 때, 이 차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의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은 따라가고 싶죠. 그리고 내려가고 있으면은 지금 매도해야 되나 겁이 나요. 이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매수와 매도의 판단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반대로 조건 그리고 기준으로만 시장을 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자리인
기회인 건지 아니면은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조건과 기준뿐이니까요. 그러면 이 조건과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근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오데리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5가지 근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이평선, 추세선이라고 하죠.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이탈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구름대를 차트가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의 흐름, 그리고 이 둘이 합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매물대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이게 돈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공매도가 발생을 하진 않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수주 같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왜 여기서 움직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오데리가 차트를 하나 열어놨어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요. 오데리가 실제로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가슴이 아픈 상태지만 일단은 꽤 오랫동안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매매를 해왔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긴 횡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횡보 기간 동안 여러분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어요. 에너지를 계속 자리를 축적을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거래량이 붙어주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정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기존 횡보 때보다 고점 지점이 4만 원 이상 올라가면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갔던 종목입니다. 다른 때도 매집 신호는 계속 들어왔고 거래량은 분명히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결국은 아직 터질 만한 에너지, 근거들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곳에 자금이 결국은 쌓여 있는 상태였고 단기 추세가 5일, 10일 이평선이 20일과 60일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서 근거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책이라는 큰 호재가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결국 단기 추세가 돌파를 해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오데리의 5가지 근거만 보셔도 충분히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업을 하시면서 추세, 수급, 거래량, 자금의 흐름, 펀더멘탈까지 장중에 동시에 한꺼번에 체크하시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데리도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려면 인터넷 창을 대여섯 개는 켜놔야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 5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맨날 종목 하나 켜두고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확인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기준을 잡아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7가지만 정확하게 해보시면은 오늘 종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정리가 되면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7가지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계좌에도 오데리의 계좌에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게 제일 문제죠. 이 7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 개의 종목 그것도 매일매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오데리가 여러분이 지켜나가셔야 할 기준을 대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흐트러지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생기면은 전략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영상으로도 흐름은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데리가 영상 이어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며 얼마의 차익을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이 흐름을 전부 다 잡아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만 보면 충분한데 왜 문자까지 받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나 분명히 흐름 잘 잡았다. 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잡고 호가창을 엽니다.
호가창을 열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상하게 고점에 매수가 들어가져 있고요. 저점에 매도가 되어서 손실을 확정을 한 상태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왜냐면은 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중에 차트를 움직이고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즉 세력들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개인으로서 차트를 보고 호가창에 들어가서 실전 매매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기관 따라 움직여서 고점에 올라가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외국인 따라 저점에 내려가서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확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대리가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중에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 순간에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으셔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정리를 해서 실전 대응 타점표를 잡아서 문자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고 싶으시다.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지금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자로 지금 리포트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아까 띄워드린 7개의 자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 자금 리스트를 오대리가 매일 종목마다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실전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표를 정리를 해서 전략으로 풀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호가창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흐름은 영상에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오대리가 충분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행은 문자로 받아보시고 결정을 내리셔라. 기준이 있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준을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시죠. 자, 일단 오늘의 엔캠 흐름. 당장 오늘 점상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누르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려서 지지선 62,000원 이전 저항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하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이 62,000원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무너뜨리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전 지점까지 또 내려가요. 이전 구간에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와야 해요. 하지만 이미 한번 저점 새로운 지점 저항을 넘어선 새로운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62,000원에서 지금 저항선 68,000원에 그어놨어요. 68,000원까지 올라가서 이 구간에서 69,000원 크게는 7만원까지 노려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차익을 8,000원씩 챙기실 수 있는 구간인 거고, 만약 조정을 받아서 내려간다. 62,000원 무너뜨리고 내려간다. 라고 하시면 지금 매수하셨으면 어쩔 수 없죠. 이전에 매수를 해두셨으면 저점에 잡으신 상황이지만 오늘 매수를 하셔서 들어오셨다. 라고 하시면 그냥 매수하세요. 어차피 이 아래는 이전 저점 아래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셔라.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셔야지 이후에 자리 회복하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7만원 도전을 할 때 이때 매도를 해서 더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만원에 도달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68,000원 지지를 해야 돼요. 이 저항선을 지지를 하면서 그 구간에서 움직여야지 그 이상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주가를 점상을 시켰던, 오전 아침부터 점상을 시켰던 그 호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호재 기사는 언제나 확정적입니다, 여러분. 엔캠이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제조사와 5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했다로는 아니죠. 체결로 끝이 났습니다. 기사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면요. 엔캠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탑티어 셀 제조사와 연간 7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급 계약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확정사항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지금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일단 유럽과 여기 있습니다. 유럽 및 동남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라고 하면서 어떤 기업인지 뭔가 예측을 할 만한 부분을 남겨놨습니다. 중국의 CATL 아니면은 한국의 3사 중 한국과 계약을 체결할 것만 같은데 뭔가 이게 조금 더 확정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둘 중에 무엇인지도 언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못해도 중국 기업과 앞두고 있다 아니면 한국 내 기업과 앞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그러한 언급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결국 우리는 공시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기사는 확실히 기사가 나왔고 호재는 맞습니다. 인정해요. 호재는 맞지만 아직 확정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공시로서 확정이 되어야지만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어요. 68,000원대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눌리고 있는 모습을 가져온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의 기사 내용은 똑같습니다. 엔캠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겐 필요한 것 호재 좋다 이겁니다. 호재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의 엔캠은 신뢰도가 많이 까여 있기 때문에 조금 이 호재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마냥 긍정적이었으면 그냥 오늘 상승하면서 끝났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끝났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하락을 점쳐두고 미리 점쳐두시고 오늘 같은 날 매수하셨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또 매수하세요.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셔서 일단 조금 자리를 더 낮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 아직 매수 안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내일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 두셔야지 이 호재가 확신이 되어 진짜 사실로 확인이 된다. 공시가 된다. 본격적인 계약 조건까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자리를 68,000원에 안착을 해낼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야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어요. 즉 오대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앞으로 엔캠 당장 내일에 또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 매수 못했다. 너무 아쉽다. 엔캠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지. 바닥을 더 볼 줄 알았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기회는 다시 옵니다. 그리고 나 오늘 매수해버렸다. 어떡하냐. 그런 분들도 내일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세요. 낮추시면은 이후에 68,000원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7만원을 노리고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가시면 되고 이후에 68,000원 지지를 해내면은 이 구간에서 조정을 하다가 올라갑니다. 참 다행이죠. 지금 하나의 악재가 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그 결정적인 악재 더하기 악재가 하나가 더 있죠. 글로벌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어요. 이 소송전 덕분에 지금 엔캠의 전체 주가 자체, 원래 주가 자체, 이 악재가 없었을 때 주가 자체도 조금 깎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원래 자리를 75,000원까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75,000원의 이 오늘의 호재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75,000원의 자리를 금방 노려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마냥 부정적인 상황도 아닌데요. 미리 김칫국 드링킹을 하실 필요까지도 없다. 그런 상황 또한 아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재가 오늘의 호재가 현실화가 되었는데 계약 조건이 아주 끝이 나.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엄청나게 준대요. 그러면 당장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75,000원 그 이상의 자리까지는 노려보시고 8만원에 매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원래 원했던 금액대죠. 8만원. 이 8만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일단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전 자리 드디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조금 긴 조정을 마치고 회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8만원에서부터 방향과 자리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대리는 저점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점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가 막 최저점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점 수준 55,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대리와 매수를 하시면 저점도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 오늘 같은 날 올랐을 때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68,000원짜리 노리셔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차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구간이고, 오대리는 오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신중하기 때문에 7만원 노리고 있어요. 이렇게 7만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15,000원씩 챙겨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이 호재가, 오늘의 호재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8만원에 매도를 해서 25,000원씩 차익을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대리와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좋은 자리를 잡아가고, 7만원, 8만원에 도달을 했을 때,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보고 싶으시다. 오대리와 같은 타이밍에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같은 타이밍에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오대리 연락처 저장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오대리와 같은 타이밍에 장중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매수를 할 때 매수하기 전에 같이 매수하자라고, 어떻게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를 드릴 거고요. 오대리가 매도를 할 때 어떻게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 된다라고 문자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왜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문자를 받아보시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대리가 일단 7만원, 8만원을 지르긴 했습니다.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실제 장에 들어가면은 거래량 오늘보다 더 붙어주기만 하면은 7만원 이상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서 75,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7만원만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7만원에 매도를 해버리면은 너무 안타깝죠. 5,000원의 차익 구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중에 대응을 하시도록 문자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장중에 대응을 해나가시겠다, 최대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캠 일단 신뢰도 깎여 있습니다. 그건 확정 사항이에요. 신뢰도가 깎여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소송전까지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더 눌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약간 오묘한 기사를 한번 내던져 봤고, 오늘도 호재스러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화가 실제로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갈지, 그 흐름을 앞으로 잡아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챙겨보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한 줄씩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대리였습니다.